불과 며칠 전 480원을 위협하던 환율이 순식간에 40, 50원씩 급격히 출렁이는 현상은 현재 우리 금융시장이 얼마나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430원 초반까지 떨어지며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 보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안정이 찾아온 신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폭풍을 위한 일시적 되돌림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루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정부 정책 한마디에 40원씩 가격이 춤을 추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이야말로 대중이 겪고 있는 혼란의 실체이자 거대한 불안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지금 환율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돈이라는 약속의 가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제가 읽은 돈의 가격이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경제적 혼란이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놓치고 있는 훨씬 더 깊은 설계상의 함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전례 없는 혼란은 사실 1971년 돈을 금에 묶어두었던 마지막 자물쇠가 풀리던 날 이미 시스템적으로 예견된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돈은 희소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며 이제 정부가 원할 때마다 단순히 키보드 타이핑만으로 얼마든지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공허한 숫자의 나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헨리 포드는 대중이 통화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선호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때 일어날 혁명적인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환율 불안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설계된 금융 시스템이 쳐놓은 정교한 덫 안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환율이 잠시 주춤하며 하락하는 순간에 오히려 더 불안해하며 달러를 사들이는 대중의 행동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동물의 모습과 같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이 사들인 해외 주식과 달러 예금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자산의 대대적인 이동이 시작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거주자 외화 예금은 약 1천억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그 중심에는 생존을 위해 달러를 확보하려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달러 사재기 현상이 주식시장의 소위 B2라고 불리는 빚내서 투자하는 행태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심리적 궤적을 그리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 현재 주식 투자를 위해 빌린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8조 원을 넘나들며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할 기미를 보이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너도 나도 빚을 내어 주식을 사는 행위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공포가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달러 사재기와 무리한 B2의 뿌리에는 동일한 심리적 메커니즘인 패닉 바잉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탐욕보다는 시스템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정부가 돈의 양을 무분별하게 늘릴수록 우리가 땀 흘려번 돈의 실질 가치는 야금야금 녹아내리게 되며 결국 내 지갑 속에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공포가 대중을 지배하게 됩니다. 대중은 이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 종이 조각을 쥐고 있다가는 나의 미래와 가족의 안위가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다는 서늘한 공포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자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그리고 내 구매력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탐욕과 뒤섞이며 패닉이라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시장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달러 사재기와 B2가 서로 맞물리면서 훨씬 더 거대한 경제적 폭탄을 만들어내고 한국 금융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키운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해외 주식에 열광하는 서학 개미들의 자본 유출을 지목하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 역시 연일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해외 투자가 달러 수요를 폭발시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과 기관이 해외 주식 시장에 쏟아부은 자금의 규모를 보면 이러한 분석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개인이 진짜 유일한 범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간과하는 거대한 배후가 따로 있을까요? 자, 이제 돋보기를 들고 이 거대한 달러 유출 사건의 진짜 설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시스템 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해외 ETF와 직접 투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우리 자본의 엄청난 규모와 이동 속도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025년 10월과 11월 단 2달 사이에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이 무려 123억 달러에 달합니다. 2026년 1월에 들어서도 개인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약 2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달러 수요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놓고 본다면 달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주인공은 영락없이 한국을 떠나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개인 투자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금융시장의 전체 판도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국민연금이라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가장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룡 같은 플레이어가 달러 유출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 정부의 해외 주식 투자액은 무려 245억 달러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이 기록한 순매수액의 무려 1.5배에 달하는 규모로 누가 더 공격적으로 달러를 사들였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대 공공기관마저도 약속이나 한 듯 원화를 버리고 달러 자산으로 앞다투어 이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치 너머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개인과 국가기관 모두가 한국 시장을 떠나 달러라는 안식처를 찾아 헤매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파헤쳐 보면 결국 한미 기준 금리 역전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인 설계도가 우리 경제의 자본 흐름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2026년 1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연 2.5%인 반면 미국 연준의 금리는 3.75%로 무려 1.25%포인트라는 거대한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돈은 아주 정직하고 냉정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불안한 원화 예금보다 안전한 기축 통화인 달러가 이자까지 더 높다면 선택은 자명합니다. 금리가 전 세계의 자본을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거대한 중력이라면 현재 한미 간의 금리 차이는 우리 자산을 밖으로 밀어내는 강력한 압력입니다. 결국 개인의 해외 투자는 탐욕 때문이 아니라 가치가 하락하는 원화로부터 자신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지극히 합리적인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시장에 너무나 많이 풀려버린 원화의 양, 즉 과잉 유동성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에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양의 돈이 풀려나갔고 이는 화폐의 희소성을 파괴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질수록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가진 원화의 실질 구매력은 이미 처참한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금리가 전 세계 자본을 한 곳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면 국내의 과도한 유동성은 우리 자산을 밖으로 밀어내는 강력한 압력입니다. 결국 해외 ETF나 주식 투자는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를 버리고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 탈출하는 수많은 통로 중 하나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똑같은 금리 차이에도 유독 원화만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한국 자본시장의 아주 고질적이고 불편한 진실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공유받지 못하고 시스템에서 소외될 때 그 시장은 신뢰를 잃고 가격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 주주들이 희생되는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에 있습니다. 이 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대주주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강력한 증거들은 우리 시장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세계 최저 수준의 주주 환원율입니다. 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사 내부에만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한국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 성향은 약 21% 수준으로 이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처참한 수치입니다. 돈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아는 투자자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시장에 머물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돈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주주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해주는 미국 시장으로 떠나는 것은 합리적 선택입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2025년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자율 공시에만 의존한 결과 전체 상장사의 고작 13% 정도만 참여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습니다. 결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했다는
깊은 불신과 회의감만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환율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 매력 없는 시장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의 결과입니다. 이는 마치 물이 새는 낡은 양동이에서 온전한 그릇으로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옮겨 담는 절박한 생존 과정과도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대한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 자본의 이탈과 원화 가치의 불안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국은행 총재나 경제부총리라면 1. 480원까지 치솟는 환율과 무너지는 내수 경기 사이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한쪽에는 하루 만에 40원씩 춤을 추며 시장을 흔드는 환율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침체된 경기와 가계 부채라는 거대한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한국은행은 이러한 진퇴양난의 고심 끝에 결국 기준금리를 또다시 연이점 5%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이후 벌써 5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묶어둔 것으로 한국 경제가 처한 깊은 고민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아픈 손가락은 바로 2025년 3분기 말 기준 무려 1,968조 원을 넘어선 가계 신용 잔액에 있습니다. 만약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폭증하여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 전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달러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을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전천후 해결사처럼 등장하는 카드가 바로 국가 간의 통화 맞교환 계약인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비상시에 원화를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즉시 빌려오는 이 달러 마이너스 통장은 과거에도 우리 경제를 여러 번 구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체결 소식만으로 환율이 하루 만에 177원이나 폭락하며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2020년 팬데믹 초기에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자마자 시장을 뒤덮었던 극심한 공포는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때처럼 통화 스와프라는 카드를 꺼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입장이 과거와 달리 매우 완강하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은 통화 스와프를 특정 국가의 개별적인 위기를 돕는 수단이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협받을 때만 가동하는 최후의 보루로 봅니다. 즉, 지금처럼 한국만의 원화 약세 상황에서는 미국이 나서서 스와프를 체결해줄 명분과 동기가 매우 부족하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설령 통화 스와프를 맺는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으로 달러를 시중에 풀어주는 유동성 공급일 뿐 근본적인 치료제는 될 수 없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의 본질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데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단순히 달러를 수혈하는 것만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아서 한미 금리 역전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구멍을 막지 못하면 달러는 다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은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이제는 가짜 돈의 세계에서 탈출하여 내 부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진짜 자산으로 옮기는 자산 대이동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국가도 은행도 책임져 주지 않는 이 거대한 변동성 파도 위에서 내 자산의 생존권은 오직 나 스스로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자산 대이동을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핵심 전략은 바로 희소성을 지닌 자산과 통화 시스템의 위기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빠르게 희석되는 원화를 버리고 전 세계가 신뢰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확보하여 튼튼한 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키보드 타이핑만으로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법정화폐의 근본적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금이나 한정된 입지의 부동산, 그리고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진짜 자산으로 내부를 서둘러 옮겨가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역이용하여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생산성을 직접 소유하는 자산 배분 방식입니다. 모든 물가가 오를 때 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독점력을 가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여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대중이 공포에 질려 패닉 바잉에 나설 때 오히려 냉정하게 실물 자산으로의 교체 작업을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그들은 현금을 언제든 녹아 없어질 수 있는 얼음으로 간주하며 절대 녹지 않는 단단한 실물 자산으로 부의 저장소를 바꿉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돈의 작동 원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심히 일해도
결실을 맺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얻은 소중한 노동의 결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부와 은행의 주머니로 옮겨질 뿐입니다. 무지의 대가는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동력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고통스러운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돈의 가격 저자는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돈의 가치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일침을 가합니다. 이 책은 1971년 근본 위제 폐지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례없는 거대한 금융 실험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여줍니다. 시스템의 규칙을 모르는 사람에게 금융시장은 투자의 장이 아니라 기득권이 설계한 합법적인 사냥터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한정 찍혀 나오는 종이돈의 세상에서 실질 자산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 되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패닉 바잉 대신 부자들이 사용하는 정교한 자산 배분 전략을 내 것으로 만들어 경제적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돈의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면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비로소 자신의 경제적 삶에 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환율과 부채가 우리를 압박하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진정한 리스크는 바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무지 그 자체입니다. 돈의 가격이라는 책은 여러분을 무지의 고통에서 구해내고 이 거친 경제의 바다를 건너게 해줄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가짜 돈의 세계를 탈출하여 진짜 자산으로 부의 저장소를 옮기는 자산 대이동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가치가 희석되는 원화를 버리고 전 세계가 신뢰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확보하여 튼튼한 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법정 화폐의 한계를 넘어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진짜 자산으로 부를 옮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강력한 독점력을 가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생산성을 직접 소유하는 전략입니다. 부자들은 대중이 공포에 질려 패닉 바잉에 나설 때 오히려 설계도를 활용해 현금을 절대 녹지 않는 실물 자산으로 신속하게 교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돈의 작동 원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평생 열심히 일한 결실을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모두 빼앗길 것입니다. 결국 무지의 대가는 여러분이 바친 소중한 시간과 노동력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고통스러운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돈 가치가 작아지고 있다는 저자의 일침은 1971년 근본 위제 폐지 이후에 냉혹한 현실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규칙을 모르는 사람에게 금융시장은 투자의 장이 아니라 기득권이 설계한 판 위에서 자산을 합법적으로 빼앗기는 사냥터일 뿐입니다. 하지만 책 돈의 가격을 통해 진실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기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돈이 무한정 찍혀 나오는 세상에서 내 실질 자산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부자들의 자산 배분 전략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저자는 돈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비로소 돈에 관한 완전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500원을 위협하는 환율과 거대한 부채가 우리를 압박하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큰 리스크는 외부 환경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무지입니다. 책 돈의 가격은 그 무지의 고통에서 여러분을 구출하고 설계된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돈의 진짜 정체를 깨닫고 험난한 금융의 바다 위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스템에 의해 사냥당하는 희생자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파도를 타는 영리한 생존자가 되어 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에 변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고정 댓글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가 돈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항상 곁에서 유익한 진실을 전달하겠습니다.